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단독 특종의 여왕이죠. 어떻게 장윤선의 편의점은 잘 됩니까? 잘 팔립니까? 물건들이? 그러니까 배종찬 소장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팔아주셔야 장사가 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중간에 나가는 광고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거 들으면서 막 웃고 그래요. 네. 제가 나가는 순간 바로 오픈런이죠. 편의점 네, 다 동난다. 동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제해달라는 지금 스태프분들의 의견이 있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대비할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책임을 진다면서 당직을 내려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 네. 일단 비윤계 반발이 좀 큰데요. 김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키는 대로만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누군지 알겠네요. 네, 지난 8월에 의총장에서 이철규 총장이 함께 항해하는데 노를 거꾸로 젓는다거나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른바 승선 불가론을 얘기해서 논란이 좀 됐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상기시키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 안 시키겠다. 이런 주장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퇴한다더니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군. 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역시 노답.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날려야 되는데 고춧가루 날린다.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이철규 의원이 전직 사무총장이고 또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상에서 이분만큼 훌륭한 분이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9일 만에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다시 19일 만에 오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 처사냐 이런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만이 나올 텐데 네. 또 인적 혁신이나 쇄신 차원이면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당내 영향력이 있는 건 알더라도 네. 좀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더 쇄신과 혁신처럼 그럴싸하게 보였을 텐데 왜 네.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시절부터 받아놓은 명단이 있다. 여러 명단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에서 일단 받은 명단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자칭 이제 자기들은 하명 명단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일단은 위원장 분의 설명인 겁니다. 그렇죠. 네. 수도권 당협위원장.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영남 지역 중진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받아둔 당의 명단, 이런 명단들을 취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아무래도 총선 공천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이철규 총장을 꼽은 거 아니냐.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당내 친윤 인사로 친윤 핵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공천 통로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무총장직은 내려놨지만 네. 전화 위복됐고 그렇죠. 더 영향력은 막강해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혁신위원회도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김포 서울시 편입 등 또 굵직한 또 이슈도 꺼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혁신을 통해서 인적 또 뭔가 지명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서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될 텐데 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선을 혁신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혁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윤핵관이냐. 물론 이제 인유한 위원장은
핵무기냐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뭐 이런 표현을 쓰라고 주장을 하긴 아니 이따 하는데. 이야기하겠지만 인유한 위원장의 이 발언과 또 이 목표대로라면 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서울로 와야 돼요. 서울로 와야 되는 거.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네. 강원도긴 하지만. 네, 여하튼 지금 어찌됐든 좀 낯뜨거운 선택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 혁신위가 해야 될 것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무 독립 아니냐.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개입을 없애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실하게 한다라는 정도의 주장은 해야 되는데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월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된 혁신 내용은 얘기 못한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어떤 성역으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혁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은 사실 아프더라도 이렇게 도려내고 살점을 떼어내고 뭐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혁신이어서 그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쉬울까라는 의구심을 당 내부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연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자기 그렇죠. 지지층이 아니라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유권자층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여하튼 국민의힘은 이 혁신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회의 열고 2~3시경에 이제 2호 안건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희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취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일지는 파악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10시 반부터 오늘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오후 한 2~3시경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컨셉은 희생이다. 키워드도 희생이다. 누구의 희생? 정치인의 희생이다. 이제 어떤 정도의 희생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기에 이걸 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거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요거. 네, 중요는 그다음에 한데 이미 불체포 특권의 체포 통해는 좀 이게 식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혁신이라고 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회의에선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속 국회의원 세비 수령 금지. 돈 안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좌진 퇴출. 그러니까 구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보좌진 싹, 세비 싹 이런 거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예컨대 뭐 취업이나 입시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국회의원 정수 조정하는 문제, 뭐 세비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동일 지역 3선 출마 연임 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남권 중진 수도권 출마하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두 가지가 세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인유한 혁신위의 핵심 3대 요소가 있으니 첫 번째는 통합, 대사면, 당내 화합 대사면 차원에서 홍준표, 이준석, 김재원, 태영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취소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이만하면 됐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희생. 우리는 희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그리고 다음은 변화로 간다. 그러니까 통합하고 희생하고 마지막이 그리고 이제 변화다. 이렇게 간다는 건데요. 그 변화에서 대통령의 변화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남 무소속 피바다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장현성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무소속 영남 중진들이 만약에 뭐 무소속 공천에 불복하고 나가게 된 경우에 이 무소속 피바다론이 나온다. 사실 네. 이제 이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출마 네. 못하도록 하고 또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이 나오면 영남 다선 의원들의 생각과 지금 의중과
속내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영남 중진들은 이거 나오면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처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산국회잖아요. 이제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좀 동네별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어요.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끼리, 그다음에 부산은 부산, 경남은 경남끼리. 왜냐하면 지역 예산 관련해서 어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오만찬 자리에서 예산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이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 문제, 그다음에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문제,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찬 만찬 통해서 네.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뭐 좀 부글부글 하겠네요.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다수가 인유한 위원장 인터뷰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다음에 한 중진은 수도권 전략공천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결행한다.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 현실성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전략을 총선 때마다 꺼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 사실 영남 중진 물러나라 이거 아니냐. 뭘 이걸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냐.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통화한 한 영남 중진 의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3선 이상 출마 금지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초재선끼리만 정치할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좋아요. 3번 정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뭐 또 다른 정치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해볼 수는 있는데 3선 출마 금지라는 총론만 딱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람마다 이걸 다 다르고 어떻게 안배하고 조정하고 정리해서 중요한 건 이기는 선거 전략을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인 건데 국민들한테 그냥 3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야. 이렇게 선언만 딱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찍어주겠냐. 예. 그 사람이 어떤지 그 동네 형편에 맞는 사람이 초선이 좋은지 재선이 좋은지 3선이 좋은지 다선이 좋은지 이 사람이 계속해야 될지 당신은 그만해야 될지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과 뜻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치 이거 우리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도부가 너무 급한 것 같다. 자꾸 혁신위원장을 앞세워서 중진들 압박을 하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다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라고 영남 한 중진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그 상황 자체가 심상치가 않네요. 심상치가 않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그 수도권 위기론과 함께 김기현 대표가 아주 중요한 카드를 하나 꺼내는 김포시 서울 그렇죠. 표정. 그것도 김포 서울, 그렇죠. 궁금한데. 근데 그 관련해서 다선 제가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셨다면서요? 그렇죠. 다선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일단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지금 부산 5선인데요.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 위원장, 이른바 김포 특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영남 중진이지만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 굉장히 불쾌하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저출생 문제에 어디로부터 기인한 거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정책 방향을 만들 거냐.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더 넓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당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제 영남 중진인데요. 지방 소멸 관심 없습니까? 예? 지방 소외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몰라요? 영남 사람들이 다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거 전략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고 과연 총선에서 전략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카드인지. 김포, 구리 몇몇 수도권 소도시들에게는 좋겠지만 당장 서울의 강북권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충청 이하 지역 표심은 또 어떡할 거냐. 이런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냐. 당장 강서 선거에서 지니까 어떻게든 이슈를 덮어버리겠다. 이런 마음, 급한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무작정 이런 방식으로 무작정 던지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겠냐.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아니, 목소리가 국민의힘 다선 의원의 그렇습니다. 목소리인 영남 거죠. 중진. 의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시면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전달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했어요. 아. 예, 김기현 대표한테 했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현이가 옛날의 김기현이가 아니야. 그냥 짜증을 내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내 말을 안 듣대.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제가 통화한 분은 김기현 대표보다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약간 성대모사가 지금 들어간 거죠. 네, 누군지 네, 살짝 제가 대충,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예. 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뭐 이준석 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혁신위의 통합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12월 땡땡 날에 그렇죠. 뭐 결단과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결단을 할지 여부도 모르고요. 자, 실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하는 듯한 모양새이고 오죽하면 이니환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선배라는 정치 선배다 한번 만나 달라라고 이제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준석 대표 측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대통령도 시켜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왜 정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나왔냐면 선대위원장 대구 출마 여기까지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천관리위원장 준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 되면 비대위원장 준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은 진정성 있는 국민의힘의 내적 변화. 어떻게 하면 국정 운영의 변화를 끌어낼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변화 섞인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이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준석 달래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식으로 뭐 하나 주면 네가 괜찮겠지라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냐. 공직을 딜하는 방식으로 마치 무슨 뭐 하나 주고 나눠 먹는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공직이 장난이냐라고 표현을 하면서 격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나 국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당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 창당 가능성이 100%라고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용산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 아닐까요?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산 여기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죠. 용산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치르다 마나다. 결단 시점은 12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울타리 넘어서 민주당 세력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비명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문건 유출 파문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왔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제 민주당으로 영입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고 특히 TK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바른정당 같이 했던 분들이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과연 동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여론 지지는 워낙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당 안에 야당 박해받는 정치인 일종의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더독 굉장히 이펙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 유승민, 이준석 플러스 알파 함께하는 세력들이 쫙 모여야 되는데 그 동력이 있겠냐. 그 동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거에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 특히나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여론은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손잡고 같이 연대해서 정치할 세력은 누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네. 실제로 이런 신당 출연하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국민들 여론이나 호응도가 높다가도 네. 정작 출범을 하면은 맞아요. 시들해지는 경우들도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출신들하고 보수 개혁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 보수 개혁 보수 정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좀 뛰쳐나와 줘야 되는데 누가 나가냐 많지 않을 거다 없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옮겨가 봅니다. 최근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 시작한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언론은 아예 친명 총선 기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식 단장 때문인가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 언론이 민주당의 프레임을 너무 단순화해서 지속적으로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서 갈래갈래 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민주당 안에는 친명도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들 비명계의 한 섹터로 볼 수가 있고 장차관 그룹들 그다음에 옛날에 친노 그룹 그리고 뭐 그 개파 정치가 횡행했을 때 정세균계로 통칭되는 몇몇 의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리고 그룹별로 보자면 민주주의 4.0 더미래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더미래 가운데는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층적이고 복잡한데 이거를 친명 비명으로 딱 갈라치면 기사 쓰기는 좋지만 분석의 함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 이해찬계예요. 아, 예, 이해찬 전 대표 전 그렇습니다. 총리의 예. 네. 뭐 실제로 지금 친명계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뭐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거든요. 작년까지 비명계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전략기획위원장 맡으면서 이제 친명으로 바뀌는 뭐 네.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친명 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사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친명 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대체로 비슷해요. 정태호 민주연구원 뭐 원장, 그다음에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뭐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다 비슷비슷한 건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페이스북으로 내니까 네. 이제 거기에 주목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어준, 김용민, 강성 유튜버 방송에 등장했던 장윤미 변호사와 장현주 변호사가 들어갔다. 친명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분들 종편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평산 책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감상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분은 친명인가 친문인가 뭐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 자체가 굉장히 저는 낡은 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투명한 공천 관리거든요. 이 투명한 공천 관리에서 과연 그 믿을만한 공천 관리가 될 거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TK 출마 요구. 저는 또 깜짝 놀랄 뉴스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재명 대표를 출마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당내에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긴 합니다. 경북 안동.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지역구는 인천 계양인데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TK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요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권 전 의원 지금 민주당 구미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필두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예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TK 출신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이런 내용들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내년 총선에 정말 사활이 걸려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걸려 있는 선거고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뭐 다양하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는 총지휘를 하는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TK의 어느 곳에 뭐 그게 대구가 됐든 안동이 됐든 어딘가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이재명 대표를 가두게 된다. 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역에 집중을 해야 어려운 지역이니까요. 그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그렇다면 뭐 TK에 출마해서 엄청나게 민주당 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 예컨대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딱히 기대할 만한 것도 많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은 예컨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흔드는 차원에서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TK 지역 안에 손과 발을 묶겠다는 전략인데 누구를 위한 소리냐, 누구를 위한 좋은 선택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한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설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전 대표가요.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 맡고 대구에서 네.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번뜩 드는 생각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재명 같이 대표하고 붙자. 맞붙겠다는 이런 의지인가. 의미일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대구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에는 화가들이 많아요. 피카소들이. 그래서 서로 각자의 그림을 막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는데 네. 제가 확인한 민주당 전략 단위의 판단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걸로 이미 정리가 좀 되고 있고요. 아니 우리들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외부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고 오히려 볼멘 소리를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장 기자님 정말 취재력이 엄청난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이제 내년 총선에 총선행관을 해야 된다. 지금 재판받는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 계양은 그대로 출마를 할까요? 수도권이니까 아니면 그냥 비례대표 한 10번 정도를 해서 전체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까요? 지역구 출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 개항을 출마를 계속하는 거. 네. 둘째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DJ가 했던 방식처럼 비례대표 후순위를 자기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앞은 다 당선시키겠다. 나는 떨어지더라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 딱 이렇게 걸고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예 어차피 그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총선은 불출마하고 전체 선거를 다 총괄해서 진두지휘하겠다.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하기 전 상황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로 돌파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전략 단위 안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식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구속영장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은 됐지만 이게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월해졌다. 재판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뭐 선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어디에 배치되는 것이 민주당 전체 선거를 좋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수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내가 쓰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지 내가 먼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선거판을 짜겠다 이런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지를 넓혀놓고 네, 어차피 많아요. 네, 좀 더 관망하면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형 또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이슈가 상당히 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전략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칫 일각에서는 이게 뉴타운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2008년 총선 때처럼 네. 또는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일파만파 커지는 이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과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 살짝 전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수도권 출마 결심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김포라는 얘기가 아침에 살짝 돌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김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검토 중이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해들은 전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김기현 대표 최측근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인데요. 김포는 아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이거 확인 안 해주겠다고 해요. NCND 전략입니다.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김기현 부인도 시인도 안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최측근은 수도권 출마는 맞는데 수도권 중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했다. 이건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돌려보고 있겠죠. 뭐 네. 이제 이렇게 헌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생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결심할 수 있다라는 수도권 출마 결심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최측근이 얘기를 해주고 단독 있고요. 특종이 오늘 안 나오는 애들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네. 뭐 혹시 자꾸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 취재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년 선거 자신이 있으면 김포 서울 편이 반대해라. 50만 표 날라간다. 왜냐하면 김포가 48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 48만이 다 민주당 안 찍을 거다. 이제 이런 판단 속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영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포를 건드리면 서울 강북이 흔들린다. 강북에 투자해야 될 서울 시민 예산이 김포로 가게 되면 서울 강북 500만 표심이 흔들린다. 50만 표 대 500만 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울경, 호남, 충청 다 흘린다. 이거 국민의힘에게 타당한 선거 전략인지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50만 대 500만, 500만 대 50만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11월 앞두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이 편입 관련해서 빅뱅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들을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